오늘 저희가 살펴볼 포트폴리오는 좀 선이 굵습니다. 굵직굵직한 종목, 그리고 종목의 개수도 딱 4개. 이렇게 해서 8대2의 비중으로 주식 80%의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계신데요. 가장 높은 비중은 삼성물산입니다. 12만 원에 매수해서 비중은 30%로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20% 60만 원에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이 유일하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약간 아픈 손가락입니다. 손실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5% 비중이고요. 15만 5천 원에 사서 약 20%가량의 수익권, 그리고 유한양행도 있습니다. 6만 5,7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5%로 약간만 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해놓고 보면은 주식 비중이 약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포트 내에서 삼성 SDI가 좀 손실을 내고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 종목군들 모두 수익권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현재 약 1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포트폴리오 공개가 됐으니 이제 두 분의 총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몇 점 주시겠어요?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5점 만점이니까 3점은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 아닐까 싶은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석 PB님은 이 포트폴리오 몇 점 주시겠어요? 네,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오, 4점이면 또 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재필 전문가님 3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포트폴리오 3점으로 평가를 해주신 건가요? 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종목 하나하나를 만약에 제가 종목 상담을 했다라면, 예, 보유하고 들고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핵심이 좀 빠졌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핵심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금, 시장에서 오늘도 마찬가지, 시장은 좀 한 16포인트 정도 올라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시가보다 100원이 플러스로 100원이 올라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한 상태인데요.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죠. 그래서 내년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저 개별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은 다 훌륭하게 잘 갖고 계시지만요. 자, 제가 과거의 모습, 삼성전자의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2016년도, 17년도 이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여기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21,000원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없었다면 굉장히 고생을 했었을 테니까 삼성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좀 핵심이 없는 핵심이 빠진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좀 핵심이 빠졌다. 여기서 핵심은 삼성전자 얘기를 살짝 해주시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개별 종목군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면에 이호석 PB님은 점수가 꽤나 높습니다. 4점.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셨어요? 네, 우선 뭐 한 줄로 평가를 해보자면요. 대형주를 모아서 만든 든든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형주를 조금 많이 쌓아 놓았느냐, 아니면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비중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버틸 수 있는지, 견딜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았을 때는 대형주들을 이제 모아서 만든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시청자분께서 믿음이나 확신만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포트 구성을 가지고 가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조금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를 모아서 만든 든든함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는 4점 정도 드릴 수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후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만든 자체는 잘 만드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점수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든든하다 이렇게 또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4점을 주셨는데요. 이제 남은 그 퍼즐의 조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5점 만점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인가 두 분이 미리 솔루션을 주셨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점수에 있어서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솔루션도 약간 좀 엇갈리는 부분이 보이죠. 먼저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이재필 전문가 삼성물산과 삼성 SDI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반면에 이호석 PB는 두 종목이 보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공교롭게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두 분이 동일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절반은 같고 절반은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쪽부터 조명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삼성 SDI, 이 종목이 지금 아픈 손가락입니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손실을 보고 있고 사실 손실폭이 꽤나 큰 편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2차전지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많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재필 전문가님은 비중 축소 의견 주셨어요. 어떻게 그럼 엑시트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지 알려주시죠. 자, 지금 종목에 대한 상담이 아니라 포트에 대한 상담이니까요. 이 2차 전지 쪽 중에서도 뭐 이 삼성 SDI는 뭐 괜찮다라고 그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다행히 뭐 트럼프가 콜로라도 법원에서 그 뭐 대통령 자격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와서 약간 흔들리기는 하는데요. 내년에 이제 공화당 경선이 막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자, 니케일리라는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유엔 대사를 하시던 50대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월가에 저 큰손들도 이분한테 좀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런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가 좀 대통령이 만약에 되게 되면 거의 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화당 후보만 되더라도 내년 대선할 때까지는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저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막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이 한동안은 안 식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식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공화당 후보로 니케일리가 만약에 되게 되면요. 그때 가서 공약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요런 쪽은 조금 줄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핵심되는 종목들 요런 걸 좀 편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모멘텀이 좀 사그라든 건 아니고 기대 요인도 한 스푼 보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상대적인 메리트는 약간은 좀 떨어진다. 비중 축소 의견이시고요. 반면에 이호석 PB님은 보유 의견이신데 이 종목 그대로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중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 포트에 80% 정도 현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80% 주식을 가지고 계시고 20% 현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현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비중이 20% 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현금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보유 의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2차 전지가 좋으냐 나쁘냐, 삼성 SDI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대형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호흡을 조금 길게 보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호흡을 길게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놓자라고 조금 판단을 드린 건데요. 삼성 SDI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가격 자체가요, 80만 원 고점 기준으로 하면은 45만 원 거의 절반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80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이미 거품이다, 과대 포장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저 가격은 미래에 있을 전기 자동차의 가치를 땡겨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가격은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았다는 차원에서 들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 홀딩하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도 고민은 해봤지만 지금 당장의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하면서 가격대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일단은 이제 그 부분까지는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위쪽으로 61선, 121선이 걸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당연히 이 두 지점은 거쳐가게 됩니다. 지금은 6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 또 121선 돌파를 또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구간을 돌파를 해냈을 경우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전 고점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략 70만 원까지 열려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핵심은 55만 원대에 있는 121선을 돌파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투자는 좀 필요합니다. 다만 삼성 SDI 들고 간다면 한 70만 원 정도 선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비중도 그대로 유지하자. 이호석 PB는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재필 전문가님, 지금 SDI가 아니라 조금 전에 삼성물산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SDI에 대해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좀 전에도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자, 제가 이 삼성물산 차트를 켜놔서 약간 헷갈렸나 봅니다. 요거는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자, 근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 SDI하고 삼성물산 비중을 축소를 말씀드린 거는 다른 종목을 좀 편입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잠시 후에 뭐 다른 종목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 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62평선, 이 이평선이 좀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극복을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말씀드렸던 저 삼성전자나 요런 쪽으로 만약에 종목을 좀 요렇게 교체를 하신다라면 좀 더 빠른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이 62평선 자체가 지금 강하게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자, 반등이 나와서 요게 돌파가 되더라도 좀 다시 재차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건 좋은데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일단 한번 끊어주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고 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삼성 SDI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한번 잡아본다면요? 일단 삼성 SDI는 비중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는 50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41만 7천 원 전저점 있죠. 저 가격을 만약에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좀 혼동이 있었는데요. 좀 전에 삼성 SDI 진단을 제대로 잘 해드렸습니다. 근데 차트가 약간은 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삼성 SDI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보시는 이 삼성 SDI에 대한 시각, 가격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고요. 다음 삼성물산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이 종목 좀 줄이자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삼성물산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게 길게 보는 관점이라면 들고 가셔도 좋은 그런 종목이에요. 자, 뭐 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정도, 그 정도는 되니까요.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되게 좀 많죠. 그리고 본업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이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니까 굉장히 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핵심이 없는 포트폴리오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거를 제가 비중 축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를 삼성물산을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삼성 SDI를 절반 정도 정리를 하셔서 한 20% 정도는 삼성전자를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고요. 이 삼성물산도 일단 뭐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가 이 전자 쪽으로 가는데 요걸 꼭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2016년도부터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온 사이클이 있죠. 이때가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이때는 시장이 7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요. 자, 반도체 업황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삼성전자도 더블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때 2016년도에 시장이 어땠느냐? 다른 종목들 다 멈춰 있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만 줄기차게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요.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긴축 효과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본다라면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트의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물산하고 삼성 SDI를 좀 정리를 하셔서 이 삼성전자로 좀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다시 삼성물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특별하게 손절은 필요가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주가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좀 이렇게 걸리다가도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위쪽으로 이게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요. 지금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찍었던 고점 자리, 그 자리가 14만 3천 원 정도,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목표가는 남아있는 물량, 목표가는 14만 3천 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진단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삼성전자를 조금 이 종목을 덜어내고 담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솔루션도 제시가 됐고요. 이어서 이호석 PB님은 이 종목 보유입니다. 만약에 가져간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삼성물산 다양한 앞에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다 시청자분들께서 다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근데 저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살짝 다른데요. 최근에 이제 영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에서 그 조직 개편 촉구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결국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좀 참고를 하자면 행동주의 펀드가 뭔가 이제 액션을 했을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액션을 했을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다양한 파트들이 있겠지만은 행동주의 펀드 내용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나섰을 경우에 주가가 변하는 이유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되겠죠. 주주들한테 유리한 액션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멘텀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삼성물산 관련해서 지금 다 바로 비중을 줄인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 차트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주봉, 월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결국 차트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신고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신고가 올라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신고가에 들어섰을 때의 종목 대응이라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현재 신고가 들어섰다라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 매물을 새로 팔 것보다는 살 것이 더 많다라는 거겠죠. 수요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미국 헤지펀드의 이제 조직 개편 촉구, 그다음에 주주 환원 이런 모멘텀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대략 한 14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유는 심플합니다. 지금
앞에서 만들어진 저 고점이 13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매물이 여기서 형성이 한번 됐기 때문에 이 매물을 한번 뚫어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매물을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오버슈팅까지 생각했을 때 14만 원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청자분께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종목의 포트 구성이 또 대형주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중에 있어서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하지만 목표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4만 원대 중반. 이호석 PB는 포커스를 바로 행동주의 펀드 여기에 맞춰주셨어요. 따라서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이제는 동일하게 남은 두 종목이 모두 다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셀트리온은 보유 의견이고요. 유한양행을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같은 제약 바이오 대표 주자니까 좀 비교하면서 나란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재필 전문가님, 두 종목의 차이는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유한양행을 추가 매수한다. 어떻게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이 유한양행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유한양행이 좀 뚝 떨어진 이유가 그런 거였었죠.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되긴 되는데 그 전에 기대치가 너무 커서 뭐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그 부분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그 FDI에 허가 절차를 밟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그 전에 회사에서 계속 하던 얘기니까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8일부터 1월 11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이 대표이사께서 최고 경영자 CEO가 직접 참여를 해서 연설을 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입니다. 자, 뭐 대표이사께서 직접 그쪽에 그까지 가서 연설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뭐 특별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렉나자에 대해서 1차, 2차, 처방 1차, 2차 전부 다 허가가 됐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렉나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는 보험급여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로 좀 렉나자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좀 좋은 그런 임상 결과치하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5% 정도로는 좀 부족하고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 갭이 발생된 구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 갭은 뭐 충분히 메꾼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메꾼다라고 보고,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비중 5%는 좀 많이 부족하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제약바이오 쪽은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죠. 그리고 또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이 제약바이오는 한참 동안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단은 뭐 여기 얼마 전에 88,400원까지 갔다가 급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목표는 뭐 손절가는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요 꼬리 달린 부분이 있죠. 자, 여기가 주가가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저희 중요한 순간에 딱 끊겨버렸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으셨다고요? 자, 목표가는 이 위에 있는 한 8만 원 이상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까지 단기로도 뭐 크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8만 원 이상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표가는 8만 원 정도, 그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짧게 그대로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죠?
예,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인다라면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 약과 관련되는 얘기들이 나온다라면 셀트리온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냥 그대로 비중 그대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도 일단 뭐 목표가를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 전에 20만 원 선 이 가격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갭은 주봉상계의 갭은 메꿔질 거고 그렇다면 25만 원 정도까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 뭐 셀트리온 목표가는 25만 원 잡으시고요. 자, 셀트리온의 손절가는 22평선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20주 이평선이요. 자, 요게 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좀 있으면 골든 크로스는 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62평선이 15만 9천 원 정도에 있는데요. 그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호석 PB님도 두 종목 묶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견해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내년에 제일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방금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결국 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원활해지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바이오에 주목하긴 하는데 뭐 중요한 것은 바이오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벤트, 명확한 이벤트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셀트리온과 유한야행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어느 정도 이벤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한야행도 지금 오늘 주가 상승하는데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차트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생각보다 좀 크게 열려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바이오 종목 특성상 변동성이 크다는 점 생각해보면은 지금 앞에 있는 매물대인 한 7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는 이제 뭐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야행 같은 경우에 목표가 단기적으로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놓으면 한 5만 5천 원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면 기다리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매물을 조금 더 짧게 놓고 접근하시겠다라고 하면은 한 6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 종목 유한양행은 목표가는 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혹은 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합병도 있고 좋은 호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대되는 부분 굉장히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차트로 이제 목표가 제시해 드릴 건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위쪽으로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20만 원 정도까지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20만 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목표가 20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짧게 놓는다라고 하면 한 15만 7천 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놓는다라고 하면 13만 원 이렇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유한양행 추가 매수 전략도 알려주세요. 얼마 오면은 몇 퍼센트 정도 더 사는 게 좋나요? 네. 유한양행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이 작아서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셨었잖아요. 만약에 6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해드려서 6만 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시고요.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쭉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께 솔루션이 좀 됐을지, 마음의 선택 정해졌을지, 그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두 분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너무 포트폴리오 이게 당첨돼서 제 종목이 그래도 두 분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한양은 사실 네. 너무 조금 남은 거 어제 담았어요. 네. 이재필 전문가님이 한번 그때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사실 제가 이재필 전문가님을 되게 좋아하고 그때 레이는 오버틱스를 못 잡은 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현금이 없어갖고 네. 안 잡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잡았던 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올라가서 더 못 잡은 게 좀 많이 아쉽고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감사하고요. 네. 제가 삼성전자도 사실은 좀 갖고 있었어요. 좀 많이 네. 갖고 있었는데
이게 6만 8천 단가에서 한 7만 2천 원에 제가 매도를 하고 다시 네. 6만 6천 원 잡으라는데 제가 그때도 다른 종목에 있어서 못 잡고 하다 보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수익 나고 다시 잡으셨군요. SDI 잡은 네. 게 좀 많이 밀려버렸어요. 이게 좀 거기 아실 네. 거예요. 이재필 전문가님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포트 바꾸는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네네네. 삼성물산하고 SDI 좀 줄여서 삼성전자 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재필 전문가님의 조언을 평소에도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시청자분이셨네요. 게다가 대형주 위주로 평소에도 이런 매매 패턴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도 수익 내는 포트폴리오 꾸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진단 마무리 짓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